삐삐삐. 단조로운 심전도 소리가 하얀 병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인공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29살 신부. 그녀의 창백한 손가락에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는 남자가 있었죠. 지은아, 미안해. 이렇게라도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남자, 정우. 그의 눈에서는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결혼식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결혼식이었죠. 신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도 없었죠. 일주일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그녀는 기계의 힘으로만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이 혼인신고를 수리합니다. 담당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신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죠. 정우는 지은의 차가운 손을 꽉 쥐었어요. 지은아, 기다릴게. 너가 깨어날 때까지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 약속했잖아. 우리 함께 늙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그렇게 살자고 했잖아. 하지만 병실 밖에서는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뇌사 판정, 회복 가능성 제로, 냉정한 의학 용어들이 정우의 귓가를 맴돌았죠. 그날 밤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은 채 병실 바닥에서 잠들었어요. 아니, 기절한 거나 다름없었죠. 10년 후, 침대도 아닌 거실 바닥에서 눈을 뜬 정우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주변엔 빈 소주병들이 나굴나굴 굴러다녔죠. 어젯밤에 몇 병을 마신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39이 된 정우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기름때가 낀 머리카락, 구겨진 옷. 이 남자가 10년 전 그 깔끔했던 청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탁자 위에는 지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은아, 미안해. 오늘도 이 모양이야. 정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차마 자기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 죽은 뒤 정우의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처음 3개월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밥을 먹으려고 하면 목구멍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6개월째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출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1년이 지나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처음엔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려던 친구들도 점점 변해가는 정우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야, 정우야.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지. 지은이도 내가 이러길 바라지 않을 거야. 친구들의 말이 정우에겐 그냥 잔소리로만 들렸어요. 뭘 안다고?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르면서. 정우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됐죠.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요? 정우는 고아였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죠.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도 몰랐어요. 매일 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면회 오는 걸 부러워하며 잠들었죠. 그런 정우에게 지은은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었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났어요. 책을 떨어뜨린 정우를 보고 지은이 웃으며 주워줬죠. 책 참 무겁게 들고 다니시네요. 괜찮으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은은 정우에게 태양 같은 존재였죠. 어둡기만 했던 정우의 삶에 빛을 비춰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정우 오빠, 우리 결혼하면 제가 매일 아침 밥 해줄게요. 그리고 오빠가 힘들 때 안아줄게요. 오빠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저랑 평생 함께 할 거잖아요. 프로포즈를 받던 날, 정우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다는 실감이 났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내게도 집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지은이 당한 교통사고, 그리고 3개월 후 결국 지은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우는 화들짝 놀랐어요.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친구들도 다 떠났고 가족도 없는데. 택배입니다. 부재 중이면 문 앞에 놔둘게요. 택배? 정우는 아무것도 주문한 게 없었어요.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죠. 현관 앞에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죠. 정우는 천천히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발송일란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송인 강지은. 뭐? 야, 지은? 10년 전에 죽은 지은이? 이게 무슨 일이지? 정우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건 누군가의 장난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서 환각을 보는 건가? 상자를 거실로 들고 온 정우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무서웠어요.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지은과 관련된 거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어요. 낡은 테이프는 쉽게 벗겨졌죠. 상자를 열자 가장 위에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익숙한 필체. 지은의 글씨였어요. 정우 오빠에게. 정우는 편지를 집어들고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편지를 펼쳤어요. 정우 오빠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지금이 2026년 2월이라는 뜻이겠죠? 오빠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많이 아팠죠? 많이 울었죠? 미안해요. 오빠 혼자 두고 먼저 가서. 하지만 오빠 이제 그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오빠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우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 소포를 보낸 거지? 상자 안을 살펴봤어요. 편지가 여러 통 더 있었죠.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 몇 장의 서류,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정우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오빠의 어머니 박순자 현재 주소 경남 진주시. 엄마. 정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정우는 평생 부모님을 찾지 못했어요. 고아원 기록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기. 그게 정우의 전부였죠. 그런데 지은이 어머니를 찾아냈다고?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오빠, 사실 제가 오빠한테 숨긴 게 있어요. 결혼식 2개월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 말기.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오빠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오빠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결정했어요. 오빠가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두기로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오빠 어머니를 찾는 거였어요. 전국의 고아원 기록을 뒤지고 실종 아동센터에 연락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6개월 만에 찾았어요. 오빠 어머니를요. 오빠 어머니는 당시 16살이었대요. 미혼모였고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긴 거래요.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사셨대요. 아들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만났어요. 어머니를요. 오빤 어머니 눈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오빠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분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저는 어머니한테 부탁했어요. 10년만 기다려달라고요. 오빠가 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니는 알아들으셨어요.
기다려 주시겠대요. 정우는 편지를 읽으면서 목이 메었어요. 지은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어머니를 찾았다니.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오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오빠가 제가 떠난 후에도 잘 살 수 있도록요. 이 통장 보이죠? 제가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10년 만기로요. 오늘이면 만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 명의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펀드도 등록해뒀어요. 오빠가 고등학교 때 컴퓨터 좋아했던 거 기억해요. 근데 대학교 때 경영학과 간 거 저는 알아요. 돈 벌기 위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이제 오빠가 진짜 하고 싶은 일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육비는 이미 다 내뒀어요. 오빠가 원하는 시기에 시작하면 돼요. 정우는 통장을 펼쳐봤어요. 만기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1246만 7천 원. 1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지은이 매달 적금을 넣었다는 건 아픈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뜻이었죠. 정우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어요. 지은아, 지은아. 마지막 편지가 남아 있었어요. 가장 두꺼운 봉투였죠. 천천히 펼쳤어요. 정우 오빠, 사실 제가 사고 당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으러요. 의사 선생님이 전화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길을 걷다가 신호를 못 봤어요. 그리고 차에 치였죠. 아이러니하죠?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사고로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빠, 저는 후회 안 해요. 병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걸 오빠가 보는 것보다 이게 나았던 것 같아요. 오빠가 저 때문에 10년 동안 많이 아팠을 거예요. 알아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10년 동안은 마음껏 아파해도 돼요. 마음껏 울어도 되고요. 하지만 오빠 그 다음 10년은 달라요. 그 다음 10년은 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줘요. 웃고 밥 잘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사랑하고 그게 저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빠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저를 정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정우 오빠. 영원히, 영원히 사랑해요. 오빠의 신부, 지은 올림. 정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로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리고 알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요. 지은이 목숨 바쳐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술과 눈물로 낭비해버렸다는 거요. 정우는 거실에 굴러다니던 소주병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힘껏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제대로 살게. 약속할게. 정우는 지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다시 살아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면도를 했어요. 거울을 보며 수염을 깎아내는데 손이 떨렸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피부는 칙칙했어요. 지은아, 나 너무 늙었지? 너 떠나고 시간이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거울 보니까 10년이 확실히 지났더라. 샤워를 하고 옷장 깊숙이 처박아뒀던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옷에선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어젯밤까지 입었던 것보단 나았죠. 손에는 지은이 남긴 메모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주소 경남 진주시 상평동 123-45.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걸 후회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지은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어머니는 오빠를 평생 찾고 싶어 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우는 용기를 냈어요. 지은이 목숨 바쳐 찾아준 어머니인데 못 만날 순 없었죠.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진주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정우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어요. 10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구나. 길거리엔 전에 없던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정우만 10년 전에 멈춰 있는 기분이었죠. 진주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어요. 상평동 123-45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동네였죠. 여기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정우는 한참을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작고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 옆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고추며 상추가 자라고 있었죠. 정문에는 박순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까워졌죠. 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문 앞에 선 여자는 60대 정도로 보였어요. 회색빛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만큼은 정우와 똑같았어요. 여자는 정우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떨렸죠. 혹시 정우?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는 대답 대신 정우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여자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정우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사람의 품에 안긴 거예요. 엄마. 처음 내뱉는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낙지만 깨끗한 거실.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정우의 눈길을 끌었어요. 갓난아기 사진이었어요. 그게 내 사진이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아원에 너를 맡기던 날 사진관에서 급하게 찍은 거야. 너한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진이라도 남기고 싶었어. 정우는 액자에 다가갔어요. 사진 속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평생 품고 살았던 의문이었죠.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버린 게 아니야. 지킬 수가 없었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16살에 너를 낳았어. 학교 선배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너를 낳고 한 달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미혼모라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하셨거든. 나는 너를 안고 거리를 헤맸어. 일자리를 찾았지만 아기 딸린 16살을 고용해주는 곳은 없었어. 한 달을 굶다시피 했어. 너는 울었고 나는 젖이 나오지 않았지. 어느 날 너를 안고 다리 위에 섰어. 죽고 싶었어? 너랑 함께 뛰어내리고 싶었지. 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나를 붙잡았어. 아가야, 아기는 죄가 없잖니. 내가 죽고 싶으면 죽어도 아기는 살려야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맞아. 너는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려던 거지. 그래서 결정했어.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를 보내는 거라고. 고아원에 너를 맡기던 날 나는 너한테 약속했어. 엄마가 꼭 잘 살아서 너를 다시 데리러 올게. 기다려. 엄마가 너를 포기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악착같이 살았어.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돈을 모았지. 10년 뒤 너를 데리러 고아원에 갔어. 근데 순자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너는 이미 해외로 입양 간 뒤였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고아원 원장님한테 매달렸지. 어디로 갔냐고, 어떻게 연락할 수 있냐고. 근데 입양 기록은 비공개래.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 나는 그 뒤로 평생 너를 찾았어. 실종 아동센터에 신고하고 방송국에 편지 보내고 40년을 찾았어. 40년을.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죠. 평생 일하며 살았을 손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해외로 입양 간 게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쭉 살았어요. 순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그럼 왜 기록이? 아마 기록 실수였을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막았거나요. 어쨌든 저는 계속 국내에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럼 내가 진작 찾을 수 있었는데 40년을 헛되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우는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10년 전 지은이 그랬던 것처럼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순자가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찾았어? 누가 알려줬니? 정우는 가방에서 지은의 사진을 꺼냈어요. 제 아내가 찾아줬어요. 순자는 사진 속 지은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예쁘다. 참 복스럽게 생겼네. 며느리가 언제 오니? 인사드려야지.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지은과의 만남, 결혼 준비, 그리고 사고, 병실에서의 결혼식, 그리고 3개월 뒤의 죽음. 그 뒤로 저는 폐인처럼 살았어요. 술만 마시고 세상을 원망하고. 근데 어제 소포가 왔어요. 지은이 10년 전에 보낸 소포가요. 상자 안엔 편지들과 통장, 그리고 어머니 주소가 있었어요. 지은이 암에 걸린 걸 알고도 아픈 몸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아준 거예요. 정우는 지은의 편지를 순자에게 보여줬어요.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지은이 저한테 10년을 줬어요. 슬퍼할 시간을요. 근데 그 다음 10년은 제대로 살라고 했어요. 그게 지은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순자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우야, 내 아내 말이 맞아.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너한테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어. 어머니도 이제 찾았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순자는 활짝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해졌죠. 당연하지. 우리 이제 40년 못 본 거 메워야지. 너 서울 사니?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갈게. 아니요, 제가 내려올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에이, 엄마가 아직 팔팔해. 걱정 마. 두 사람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죠.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꺼내왔어요. 아침 먹었어? 엄마가 해줄게.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 순자는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계란 부치는 소리, 밥 푸는 소리.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상이 차려졌어요. 계란 후라이, 김치,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죠.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한 입 떠먹었죠.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래, 아들아? 맛없어?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에요. 순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앞으로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정우야, 너 이제 뭐 할 거니? 일은? 지은이 제 명의로 컴퓨터 교육 펀드를 등록해뒀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울 생각이에요. 그래, 좋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정우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해야겠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지은의 영정 사진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어머니, 지은이한테 인사드려요. 순자는 지은의 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고맙다, 지은아. 내 아들 찾아줘서 너가 없었으면 우리 영영 못 만났을 거야. 천국에서 편히 쉬렴. 너 덕분에 우린 이제 함께 할 수 있어. 정우도 지은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지은아, 나 어머니 만났어. 정말 고마워. 약속할게. 앞으로 제대로 살게. 어머니랑 함께 너의 이름으로. 6개월 후. 자,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처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우는 노트북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화면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죠.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자신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요. 진주에서 돌아온 뒤 정우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지은이 등록해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했죠. 처음엔 어려웠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더니 뇌가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했고 밤늦게까지 코드를 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지은이 옆에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반찬을 한가득 싸가지고요. 정우야, 공부한다고 밥 거르지 마. 엄마가 해준 거 꼭 챙겨 먹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반찬을 먹으며 정우는 조금씩 살이 올랐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그리고 매일 밤 지은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보고했어요. 지은아, 오늘은 파이썬 기초를 마쳤어. 생각보다 재밌더라. 너 말이 맞았어. 내가 원래 이런 거 좋아했었지. 잊고 살았는데.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우는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3개월이 지나자 정우는 반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이 됐어요. 강사가 정우를 따로 불렀어요. 정우 씨,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이 정도면 취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우 씨 나이면 이 정도 실력이면 중견기업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우는 취업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정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업을 해볼까 해요. 사업? 무슨 사업? 지은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고요. 난치병 환자들을 돕는 재단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좋은 생각이야, 아들아. 지은이도 좋아할 거야. 정우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남긴 적금 1,200만 원. 그리고 정우가 팔던 집을 정리하면 나오는 돈 5천만 원. 총 6,200만 원으로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1년 후 지은이 망재단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구청 담당자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재단이 설립된 거예요. 사무실은 작았어요. 작은 오피스텔 한 칸이었죠. 하지만 정우에겐 꿈의 시작점이었어요. 벽에는 지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재단의 미션이 적혀 있었죠.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정우는 혼자서 재단을 운영했어요. 처음엔 할 일이 산더미였죠. 환자들을 어떻게 찾을까?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 돈은 어떻게 모을까?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먼저 병원들과 연락했어요. 난치병 환자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재단의 취지를 알렸어요. SNS에도 홍보했죠.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어요. 저도 암 환자였는데 운 좋게 완치됐거든요. 다른 환자들 돕고 싶어서요.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1명, 2명 후원자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도 정해졌어요. 25살 백혈병 환자 김수진 씨였어요. 수진 씨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했지만 비용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있었어요. 정우는 수진 씨를 만나러 병원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저는 지은희망재단의 이정우라고 합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얘기 들으셨다며요. 네. 수진 씨 치료비를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네. 우리 재단은 수진 씨 같은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도 마음이 아팠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정우는 지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지은아, 우리 첫 번째 환자를 도왔어. 25살 여자애인데 너랑 비슷한 나이야. 이 아이가 꼭 나았으면 좋겠어. 너처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2년 후 여러분, 지은희망재단은 지난 2년간 총 37명의 난치병 환자분들을 도왔습니다. 정우는 작은 세미나 무대에 서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관객석엔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앉아 있었죠. 우리 재단은 단순히 치료비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의 심리 상담, 가족들의 돌봄 지원, 그리고 완치 후 사회 복귀 프로그램까지 함께 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제 아내 강지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은은 10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죠.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아파하고 그 다음 10년은 제대로 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은의 이름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면서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여자가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김수진 씨였어요. 2년 전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였던 그 여자요. 하지만 2년 전의 창백한 모습은 어디 가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이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정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 씨, 당연히 기억하죠. 어떻게 지내세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2년 만에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사장님 덕분이에요. 재단 덕분에 살았어요. 정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잘 이겨내신 거예요. 아니요. 이 사장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때문에 버텼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은 정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꼭 읽어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펼쳤어요. 이 사장님께
저는 2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어요. 25살에 백혈병 판정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료비도 없고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장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치료받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 다 빠지고 토하고 몸무게도 20kg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사장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이사장님의 아내분도 저처럼 아팠다고 들었어요. 아내분은 못 이겨내셨지만 저는 이겨냈어요. 그건 이사장님이 그리고 아내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재단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을까요? 김수진 올림. 정우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봤어? 우리가 한 명을 살렸어. 수진이가 완치됐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대. 이게 희망의 연쇄야. 내가 나한테 준 희망이 수진이한테 전해지고 수진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야. 고마워, 지은아. 나한테 이 길을 알려줘서. 20년 후 지은희망재단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정우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어요. 대형 컨벤션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환자들, 의료진, 후원자들, 언론사까지. 50살이 된 정우는 무대에 섰어요.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보다 더 밝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 강지은 그리고 지난 20년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우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원고를 접었죠. 오늘은 원고 없이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는 의식이 없었고 저는 그저 울기만 했죠. 그리고 3개월 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숨만 쉬는 시체였죠.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술에 찌들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요. 근데 10년째 되던 날 소포가 하나 왔어요. 발송이는 죽은 아내였고 상자 안엔 제 인생을 바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아내는 죽기 전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제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제 어머니를 찾아주고 교육비를 마련하고 편지를 남겼죠.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10년 동안 아파하고 그 다음 10년은 제대로 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관객석에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재단은 총 2,847명의 난치병 환자를 도왔습니다. 그중 1,92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사회로 복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이 모든 게 제 아내 강지은 덕분입니다. 지은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도 환자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우는 무대 뒤편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죠. 지은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은아, 보고 있어? 우리가 해냈어.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었어. 아픈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세상을요. 행사가 끝난 후 정우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20년 전 작은 오피스텔 한 칸이었던 사무실은
이제 5층짜리 건물이 됐어요. 사무실 안에는 어머니 순자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85살이 된 순자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집에 계시지. 아들 축하받는 날인데 어떻게 집에 있니? 당연히 와야지. 정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너무 잘하고 있어. 지은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가끔 생각해요. 지은이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지은이는 살아있어. 너를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원들이었죠. 이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드립니다. 응, 고마워. 수고했어. 직원들이 나간 후 순자가 말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너, 이제 누군가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아들아, 지은이 떠난 지 20년이 됐어. 너도 이제 50살이고.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평생 혼자 사는 게 행복은 아니잖니.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번 지은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지은이가 있는걸요. 지은이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평생 혼자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순자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지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묘지. 지은은 그곳에 잠들어 있었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누군가의 희망, 강지은. 정우는 묘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지은아, 나왔어. 오늘 재단 20주년 행사였어. 시장님도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 다들 내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더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지은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엄마가 그러는데 나보고 누군가 만나보래.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정우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생각해봤어. 내가 뭐라고 할까? 아마 너는 웃으면서 말했을 것 같아. 오빠, 행복해야지라고. 맞지? 정우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30년 전 지은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수없이 읽어서 구겨진 편지였어요.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 다음 10년은 저를 위해서라도 멋지게 살아줘요. 웃고, 밥 잘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사랑하고. 정우는 그 부분에서 멈췄어요. 지은이 사랑하고라고 썼어요. 단순히 일하고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언젠가 이런 고민을 할 거라는 것도. 정우는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왔어요. 알았어. 너의 뜻대로 할게. 하지만 약속해. 누굴 만나든 너를 잊지 않을게. 너는 영원히 내 첫 번째 사랑이고 마지막 신부니까. 정우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죠. 돌아서는데 누군가 묘지 입구에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강지은 씨의 남편분이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는 박미선이라고 해요. 15년 전에 지은 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았어요. 정우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박미선 씨. 유방암 환자셨죠? 네, 맞아요.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이에요. 미선은 지은의 묘 앞에 꽃을 놓았어요. 강지은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매년 이맘때 찾아와서 감사 인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지은이도 기뻐할 거예요.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이사장님은 재혼 생각 없으세요? 정우는 놀랐어요. 하필 오늘 하필 이 장소에서 그 질문을 받다니. 왜 그런 질문을?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주제 넘었네요. 사실 저도 혼자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이혼하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보면 항상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평생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깝다고요. 정우는 웃었어요.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요. 그래요? 그럼. 미선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냈어요. 제 연락처예요.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하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친구로써요. 정우는 명함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미선이 떠나고 정우는 다시 지은의 묘 앞에 섰어요. 지은아, 봤어? 내가 만든 인연이네. 재단을 통해 만난 사람이야. 이것도 내 계획이었어?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정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당장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원한다면 시도해 볼게. 3년 후. 정우야, 늦었어. 미선이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알았어. 지금 나가. 정우는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나섰어요. 거실 벽에는 2개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지은의 사진, 또 하나는 정우와 미선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정우는 매일 아침 2 사진에 인사했어요. 지은아, 다녀올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미선아, 준비됐어? 미선이 나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응, 가자. 엄마 기다리시겠다. 2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순자의 88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미선이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지 않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걱정돼.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께 말씀드려볼까? 오늘 생신인데 그런 말하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순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순자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정우와 미선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갔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이걸 언제 준비했니? 당연하죠. 어머니 생신인데. 케이크에 초를 켰어요. 88개는 못 꽂고 8개만 꽂았죠. 어머니, 소원 빌으세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죠.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정우야. 네, 엄마. 엄마 소원이 뭔지 알아? 뭐예요? 순자는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 둘 사이에 아기 생기는 거. 정우와 미선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냐, 사실이야. 엄마 이제 88이야. 언제까지 살 것 같니? 정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제발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러려고 노력할게. 손주 볼 때까지는 꼭 살아야지. 그날 저녁 정우는 미선과 함께 지은의 묘를 찾았어요. 미선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정우가 지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은아, 나왔어. 미선이랑 같이. 미선도 묘 앞에 꽃을 놓았어요. 언니, 저예요. 미선이요. 항상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시고 정우 오빠를 저한테 보내주셔서요. 정우는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됐어.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 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알아. 이게 너의 축복이라는 걸. 너는 내가 평생 슬퍼하길 원하지 않았잖아. 고마워, 지은아. 나한테 다시 살 용기를 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이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왜? 언니 덕분에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제가 언니한테 감사해야죠. 정우는 미선을 안아줬어요.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정우는 지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지은아, 30년 만에 편지를 쓴다. 너의 편지들은 수없이 읽었지만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네. 지은아, 나 이제 괜찮아. 아니, 괜찮다는 표현은 맞지 않네. 행복해. 너 덕분이야. 내가 준 10년으로 아파했고, 그 다음 20년으로 새로 살았어.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됐어. 미선이라는 사람이야. 너희 재단이 도운 사람이지.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 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근데 미선이가 그러더라. 사랑은 배신이 아니라 확장이라고. 내가 미선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은아, 너는 영원히 내 첫사랑이야.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이고, 미선이는 너의 선물이야. 내가 나한테 준 두 번째 인생에서 만난 사람. 고마워, 지은아. 나한테 살 이유를 줘서, 나한테 어머니를 찾아줘서, 나한테 사랑할 용기를 줘서, 너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사랑해, 지은아. 영원히, 영원히 사랑해. 너의 남편 정우. 정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지은의 묘에 묻어줬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안녕. 슬픈 안녕이 아니라 고마운 안녕이야.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게. 너의 이름으로, 너의 사랑으로. 정우는 묘를 향해 마지막 절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언덕 아래에는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미선에게로 걸어갔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 지은의 축복을 받으며요. 지은희망재단은 현재까지 3,500명 이상의 난치병 환자를 도왔으며 이정우 이사장은 미선 씨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강지은의 사랑은 한 사람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살렸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된다. 오늘 사연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